성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헛필입니다. 예, 저는 초보 사업가 뜸북입니다. 네, 직장을 다니고 있는 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끝나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자, 저희 오늘 어떤 주제로 만나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브랜드들이 네. 세상으로, 세계로 얼마나 뻗쳐나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까요? 우리 브랜드요? 그럼요. 그럼요. 막 잘하고 싶은 막 힘이 부들부들 솟을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뉴스에서 몇 개가 지금 얘기 나온 것만 먼저 얘기해드리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개념을 들을 수도 있는데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 마스터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그냥 프랜차이즈가 아니죠. 마스터. 마스터 프랜차이즈 그게 뭐야라고 한다면 네. 들어보셔야 되겠죠. 네. 자, 뉴스 볼까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킹콩 부대찌개. 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다. 그렇죠. 킹콩 와. 거기 가서 이제 좀 치는 거죠. 아. 자, 그다음에 맘스터치 필리핀 진출. 이야. 이게 지금 최근의 뉴스입니다, 다. 네네네. 그리고 봉구비어 베트남 진출. 와, 역시 우리 해외에서는 이제 가라앉았지만. 그쵸. 역시 해외야. 그쵸. 그다음에 두끼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200호점 돌파. 두끼 맛있죠. 두끼 떡볶이. 네. 지금 대만으로 시작해서 200호점을 넘었습니다. 와. 그리고 설의 갈매기 미얀마 진출. 와. 하긴 뭐죠?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갈매기. 갈매기집. 와, 아, 진짜. 돼지 그쪽 갈매기. 동남아로 한류를 타고 넘어간 건가? 장난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봐봐요. 이 두끼 같은 경우에는 론칭한 지 4년 만에요. 4년 만에 이렇게 200호점을 돌파하는 아, 오래됐구나.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좋았잖아, 정말. 네. 대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와. 돈을 엄청 많이 해외에서만 200호점요? 네, 맞습니다. 와. 해외 총 7개국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크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대행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어.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두끼라고 하면 두끼 사장님이 가서 뭐 가게 보고 그치. 사람들 채용하고 거기에 외국인의 입장으로 해서 법 뭐 제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두끼가 대만에서 될 것 같아라고 하면 대만 사람이 너의 라이센스를 나한테 줘. 근데 그쵸. 그 라이센스는 내가 다 사람들 뽑고 매장하고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수수료만 받으면 돼. 그럼 로열티만 내고. 그쵸. 아, 그게 제가 그거 어떻게 하냐면 버거킹도 약간 그런 식으로 CJ인가 어디서 이렇게 사와가지고 이걸 하고 이런 거더라고. 맥도날드가 맨 처음에 타코도 시작할 막 때 그렇게 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한국에 있는 사업자가 해외 진출해서 투자해서 돈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점이 뭐냐면 돈을 초기 자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너무 좋죠. 그냥 수수료만 대받고. 그냥 만약에 가맹점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만 받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뜸북이님 그렇게 해외 진출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네. 얘기를 저한테 하지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선택이니까 뭐. 그렇죠. 아 근데 그런 꿈이 있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 그런 진출? 그런 경험. 글쎄요. 그것 때문에라도 제가 요즘에 사춘기인 것 같기는 아,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어. 그렇게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어, 없는 네네. 걸 보면서 나는 뭔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일단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솔깃했죠. 네. 왜냐면은 주위 사람들이 항상 뭐 너 어디 가면 이거 잘 될 거야, 어디 가면 이거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영국 갔을 때 그 냉면님이 무조건 해외에서 해야 된다. 해외 시장 개척하자. 네네. 또 얼마나 으쌰으쌰 하십니까? 아, 골목냉면도 냉면이 했으면 대장이 좋겠다. 아니라 이게 진짜 이 어떤 대장부 여대.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네. 대장부. 그래서 저는 될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점만 일단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해외를 진출하고 있는 우리 브랜드들이 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는 계약을 통해서 세계로 확장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까지 머리 아프지 않겠네요. 현지 그렇죠. 사정을 아주 잘 아는 회사가
특히 그쪽에서 이미 그렇죠.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지.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지. 프랜차이즈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는 잘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뭐가 있나 해서 한국에 와서 보는 거죠. 설빙처럼. 네네네. 아니, 사실은 한국에 있는 그런 브랜드도 알고 보면 큰 그런 그렇지. 대행 업체에 많이 껴있어요. 뭐 그렇지. CJ라든지 맞아요. SPC라든지 껴있어서 오는 맞아. 거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현지화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 예, 맞아. 그 지역을 잘 아는 그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도날드랑 캐나다 맥도날드랑 그렇죠.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메뉴도 다르고. 메뉴 너무 그런데. 다르고.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야. 왜 우리가 뭔가 해외에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직접 한다고 그치? 생각했지. 직접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뭐 해야 박진영처럼 된다고 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맞아. 시스템 하나를 잘 만들면 음. 오히려 이 우리나라에서만 석권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진짜 해외 시장에서도 글로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시스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 시스템 진짜 잘 만들고 나는 해외 진출할 거야라는 처음부터 포부를 가지고. 포부를 한다라면 다양하게 진짜 이제는 해외 진출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진짜 이제 한류가 되니까 지금 저는 저는 될 것 같아요. 핫트랙스가 외국 나가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핫트랙스가 이제 음반이랑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외국에서 가면은 음반을 사거나 이렇게 케이팝 굿즈를 파는 곳이 허접해요. 약간 반사기 느낌이 있어요. 막 그래? 아니 뭐라 그럴까 그냥 촌스럽게 가짜도 많잖아.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BT21이라서 BTS 맞는 캐릭터를 아, 두고서 맞아요. 50% 해놓고서는 밑에 아. 굿즈를 파는 거예요. 다른 아. 굿즈를 팔거나 아. 이렇게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을 맞아. 많이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팔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팬심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50% 갖다 놓고서 막 이것저것 파는 거예요. 근데 핫트레스는 그런 거 좀 잘 이해하다 보니까 또 예쁘고 아기자기한 게 이제는 일본 거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예쁘고 아기자기한 게 한국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외국에서. 문구 같은 것도 한국 거 예쁘지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게 일본에 이제 맞아. 한계가 있었다면 이거 일본 건 너무 귀엽고 너무 투머치할 수 있고 적당히 귀여운 게 이제 한국 거다 보니까 최고야. 좀 덜 부담스럽게 이제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핫트렉스 같은 것도 저는 외국에 나가면 이미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의 꼭 뭐 음식이 아니라 문구류라든지 진짜 좋아요. 근데 그게 한류여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국가가 어느 정도 좀 잘 살아야만 네. 이게 퍼지는 게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근데 뭐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식 고깃집이 제일 잘 된대요. 너무너무 유명하대요. 한류가 커. 네, 이게 그 삼겹살 불판 놓고 구워 먹는 거. 구워 먹는 거랑 이게 갖가지 안주랑 해가지고 하는 게 거의 진짜 너무 인기가 많아요. 코리안 BBQ라 그래요. 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삼겹살은 정말 최고야. 음. 그래서 삼겹살하고 부산식 무슨 면까지 엄청 컨셉팅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외국을 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했었던 분들이 계셨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규모가 작았다라고 네네. 하면 지금 컨셉팅을 너무 잘하고 자본이 받쳐주기 때문에 세련되게. 크게 가능하고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장의 반응을 유튜브로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리뷰를 하면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 정말 자랑스러울 만큼 외국인들이 한국식 바베큐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쵸. 한국식 통닭은 거의 미치는 거죠. 치킨? 진짜, 진짜 통닭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도 빅토리아에 한국인 식당이 있고 정말 많은 현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때도 가능성을 좀 느끼긴 했어요. 근데 역시 그렇다면 잘 만든 이런 외식업 프랜차이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확장을 하면 금세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코리안 치킨 브랜드도 외국에 꽤 나갔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시기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치킨은 서민적인 브랜드예요. 너무나 서민적인데. 별그대 때문에 중국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떠야 되는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레스토랑 같은 그런 느낌. 확고한 레스토랑 느낌. 그치. 그러니까 다 외국에 배달이 안 치킨으로만. 그렇지. 이제 그런 시대도 오니까 저는 배달에서도 뭔가 될 것 같아.
너무너무 그래서 네. 이에서 우리가 이제 요식업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잘하고 계신 CEO들이나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이런 브랜드들을 이렇게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또 다른 돌파구겠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요즘엔 컨셉팅을 잘하는 가게들이 진짜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 기사를 하나씩 읽고 가다 보면 되게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작을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 음식을 잘 좋아해 준다면 중국에서 하나 터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맞아. 여기서 인정받은 게 그렇지. 거기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국에서 생각해봐요. 인정받은 게. 잘 관리를 한다면 그게 그게 이제 노하우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잘 퍼져 나가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진짜 음식을 좋아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그걸 뽑아요. 이제 그게 설빙 이야기가 되는데 설빙은 이렇게 중국의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이제 많은 짝퉁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그 설빙이 가지고 있었던 애초에 이미지를 잘 그 유지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의 피해 보상을 지금 받아서 2달 전에 따끈따끈하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설빙을 따라하는 빙설이라든지 뭐 설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잘 내고 설빙은 이제 그 저작권 때문에 상표 등록이 좀 뭔가 잘못됐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항상 상표 등록. 그래서 중국에서는 설빙이 보호받지 못하고 설빙보다 먼저 등록한 유사 업체가 보호를 받고 있대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진출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상표 등록, 저작권 이런 거를 잘 봐야 잘 하시는 된다는 분들이랑 또 해야겠네요. 그래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봉고비어도 멋지다. 마찬가지죠. 와. 진짜 봉고비어가 그러고 있을 그치. 줄이야.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이제 트렌드가 아니다라고 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봤을 때 스몰 비어는 또 굉장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옛날 드라마들도 그렇지. 옛날 드라마 바로 안 나가잖아요. 맞아. 이제 1, 2년 차에 늦게 라틴 예전에 늦게 퍼진단 말이에요. 맞아. 그럼 그때 봉고비어 나오면 이제 봉고비어 마시는 거죠 이제. 맞아.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잡은 아주 부자들이 많이 생기겠지.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외국의 어떤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그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 뭐 떡볶이라든지 이런 것마저도 외국에서 이렇게 계속 네. 가맹점을 낼 수 그럼요. 있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신기하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대찌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먹힌다는 게 맞아. 맛있어. 맞아. 세계적인 맛들이 있다니까 맞아. 우리 음식 안에서. 근데 아직 그 그러니까. 문화가 자리 잡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뚜부기님 꼭 했으면 좋겠네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떡볶이 말고 나는 닭갈비를 하고 싶어요. 하면 닭갈비를 그래요? 레스토랑으로 잘 만들어서 닭이라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에 왔을 때 맛있게 먹는 게 통닭도 있지만 닭갈비잖아요. 그래요? 치- 난 안 치즈가 먹어봐서 엄청- 모르겠어. 거기 볶음밥 막 그치? 화려하게 막 볶아주고 막. 치즈랑도 잘 어울리고 그렇잖아요. 육안에 같은. 그치, 육안에 같은. 나 닭갈비가 뭔지 했다가 지금. 육안회가 나가야 되네. 그렇지. 네. 세련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음. 그러면 닭갈비는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푸짐해 보이는. 푸짐해 그게- 보이고 이게 문화가 또 있잖아요. 볶아 먹고 뭐 하면서 착착착착 해주고 이런 맞아. 거. 철판 요리 같네. 철판 요리 같은 어. 그런 거죠. 근데 맞네. 닭은 또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 토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또 1년 365일 그 비수기가 없다라는 거. 아, 그래요? 그렇죠. 닭은 공급도 그렇죠. 안정적이고. 나 그래서 너무 좋아. 음. 그래서 저는 닭갈비 사업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하고 싶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 너무 힘들어서 안 할 거라고 했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아. 산수 두드려 보면 힘들죠. 아. 산수 두드려 보면. 근데 힘든데 해외를 생각하면 또 무조건 닭갈비는 산수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닭갈비는 진짜 나는 된다고 생각해. 내가 3년만 젊었어도 내 나이, 언니 나이 파이님 그렇지. 나이만 했었어도. 저 나이 때였으면 날라갔죠 벌써. 날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꼭 꺾어집니다. 와.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의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자영업을 하시면서 노하우는 많이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 막 10년, 20년 장사를 하시고 연구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이라는 것이 뚫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가보고 싶다. 궁금해. 어딜? 해외 시장이요. 해외 시장 네. 좋죠. 좀 가실 때 한번 구경시켜주러 데리고 가십시오. 오스트리아에는 쫄래. 없죠.
오스트리아에는 남준 씨가 거기 한국 식당에 가셔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제가 외국에서 한국 식당 안 가는 편이어가지고 못 가봤는데 거기서 되게 고급진 삼겹살을 그쵸. 파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빈에 있어요. 하여튼 중앙에 있는데 저는 갔었거든요. 하고 싶죠. 왜냐면 이제 맛의 퀄리티를 좀만 더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해외에서 먹을 네네네네. 때 한국 식당이 그렇죠. 다 맛이 없죠. 그 저는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하나가 제대로 특화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항시 보면 어려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좀 미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닭갈비면 닭갈비 하나, 고기면 고기 그쵸? 하나. 그렇죠. 비비큐면 비비큐 하나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레스토랑을 잘 만들고 컨셉팅을 잘하면 될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 저희도 이민자로서 그냥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원래부터 식당을 하시고 가셨었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본 초보 사업자들의 미스를 많이 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 컨셉을 잘 잡고 진출을 한다면 가능하다. 한식은 정말 무한하다.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거 가실래 육간에 닭갈비 하실까요? 닭갈비 하실까요? 백간에 닭갈비. 닭갈비 진짜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서 북이스 닭갈비도 좋아요. 북이는 인터내셔널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터내셔널 해서 좋아요. 제 네. 이름이 듣기가 좋아서. 네.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자영업 시장 요식업 시장 너무 나눠 먹기다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전문화 시켜서 외국으로 나갑시다. 그래요.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진짜 이게 진짜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있으니까. 근데 제대로 된 브랜딩이 그러니까 뚜렷한 브랜딩이 된 사실 킹콩 부대찌개 보고서는 브랜딩 되게 어메이징하네라고 생각 안 들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킹콩은 부대찌개고 그게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막 어메이징하진 않지만 우리가 확실하잖아. 타겟팅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 타겟팅 된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니까. 거죠. 그렇죠. 그래도 생각은 나니까. 부대찌개, 요즘, 킹콩. 요즘에 보면은 가게 오픈하는 그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진짜 많이 젊어졌어요. 그 젊어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컨셉팅을 정말 제대로 하는 가게들. 진짜로. 뭐 사진 한 장부터 해가지고 음식에서 나오는 그런 색감부터 그릇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었던 그런 컨셉팅을 다 하고 창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각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감각이 좋죠. 네. 그리고 멘트도 좋아요. 그리고 그 배달의 민족에서 공짜로 책도 요즘에 나눠주거든요. 사업자만 있으면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 책을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가져온다는 거 깜빡했다. 메뉴판 만드는 책, 그다음에 글쓰기 책. 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빅블러라는 거예요. 배달 업체가 책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대단해. 그거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거. 대단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충성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용도 좋아요, 심지어. 우와. 왜냐면 우리가 글쓰기를 잘해야 되고 압축을 잘하고 표현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네. 글씨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 근데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효율적이게. 좋아요.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쵸? 광고 그치? 문구 데이터가 그치? 있-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걸 딱 뽑아서 이런 것들은 살을 군더더기를 빼고 이런 단어를 쓰고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대박이다. 대박이죠. 판매도 하고 공짜로 일단 주고 있어요. 나눠도 주고. 그죠? 근데 나중엔 그런 것들이 판매가 되겠죠. 일단 그죠? 공짜로 주는데 일단 나눠주면서 반응을 보겠지. 와. 기업이야 기업. 기업이야. 너무 머리가 좋아. 어. 그래가지고 내가 와 진짜 머리를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지 개선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달에 대한 네. 약간의 불만들도 있었는데 네. 너네가 자영업자를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피나 빨아먹지. 이렇게 네네. 훌륭한 자료를 나눠주니 어. 와 이건 시중에서도 구할 수 없는 어. 거더라고요. 진짜로 이거를 통해서 진짜 글쓰기를 배워야겠다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데이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작가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자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잘 되고 있는 가게들에서 빼온 문구들이기 때문에 그럼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신청하고 2주 기다렸다 왔어요. 와. 엑기스야. 그래서 와. 이래서 데이터 하는구나. 장난 알겠죠?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어. 뭐 아무리 뭐 시를 잘 쓰라고 운문이 어쩌고 감정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정말 정확한 실제적인. 필요한 데이터가 실제적인 딱 있다. 실제적인 그림, 실제적인 사진, 실제적인 글쓰기를 알려주니까 와. 한번 이용해 보시기 이것 때문에 바랍니다. 앱 깔겠네. 나 그치? 앱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머리를 진짜 많이 써야 돼요. 그치? 우리가 스튜디오라고 해서 스튜디오가 아닌 일이 없는 거야. 그렇죠? 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니까. 여기서.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배달의 민족이 머리를 잘 쓴다.
물론 헛짓거리도 많이 했겠죠. 그렇지. 네. 모든 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영역을 확장해가는 모습이 어. 처음엔 상품이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장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또 상품의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근데 예쁘기도 하고 센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책까지 만들어내니까 와, 나중에 교육까지 해버리면 정말 싹쓸이 하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재밌다. 교육까지 한다. 가능성이 있네. 그럼요. 어.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들은 다 거기 이용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죠? 음. 어마어마해요. 좋습니다. 우리 무슨 얘기했다 얘기했죠? 배달 얘기하고 있다. 뭔 얘기했지? 해외 시장. 아. 진짜 그래서 불끈불끈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작다고 그렇죠. 그렇게 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외 진출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해외 진출 꿈꿨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음. 뭘로 해요, 진출? 팝콘도 좀 잘하려고 했었죠. 아, 좋지. 맞아. 하려고 했는데 부피가 커. 부피 아. 잘렸어. 아, 그 제가- 진짜 머리 잘 써야 되겠더라고. 제가 들었던 게 신발 사이즈 안에 들어간 제품이 가장 좋다. 아, 그게 맞아. 적당한 맞아. 최대의 크기의 그러니까 신발 상자. 신발 상자만 하면은 적당히 크기도 크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가 매트 파시던 분이 요가 매트는 사이즈가 길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제가 영양제 쓸 때 너무 좋았다고 진짜 그렇겠다. 얘기하면서 물론 업앤다운도 있겠지만 영양제만의 또 문제가 있지만은 신발 상자를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무겁지 않고 그래서 저희 허리 쿠션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재밌다. 내가 3년만 젊었어도 진짜 인도 갔을 것 같아요. 왜 인도요? 어? 갑자기? 뭐 그냥 그렇게 막 넉마처럼 살면서도 네. 인도 부자 많잖아요. 아 결혼하려고요 가서? 아니, 그러면 사업을 이제 요식업을 한번 하면 어떨까? 거기 인구가 진짜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네. 형편없거든요. 거기 한식당. 아니 근데 음. 왜 이렇게 음. 선이 있잖아요. 형편 없어도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잘해도 별 물론 아무 의미 그렇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여행자가 아니라 현지인에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인도는 뭐 노다지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인도들은 막 그 시중들이 있으니까 다 해주지 않나? 시중들이 네. 물론 그렇겠죠. 집에서는 그럴 수 네. 있겠지만 뭐 모시고 오면 좋겠죠. 그러면 한 판이 두 판 되고 시중 드시는 분들 또 여기 또 따로 준비해드리고. 그렇구나. 여튼 갑자기 또 해외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우리 또 반짝. 힘 나는 것 같네요. 네, 그죠? 그죠. 그죠? 아, 근데 진짜 너무 어렵다. 아유 왜요? 영어도 잘하겠다. 아니 영어 우리가 다가 유튜브를 아닌데. 하더라도 영어 자막을 달면 해외 진출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 그렇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네. 무조건 해외 시장을 뚫어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좋아. 유튜브에서 힘이 얻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요 한반도에서 지금 빛이 나고 있으니 응.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들든 어쨌든 해외 진출해야죠. 응? 외국인이 하나 좋아요 눌러줘도 그 해외 진출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냥 영어도 잘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영어 잘한다고 다가 아니니까. 부럽다. 문제지. 나도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 누구나 영어 자막은 대리를 써서 알바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얘기하니까 난 좋은 게 뭐냐면 되든 안 되는 이상한 이거 아이디어들. 조그만 아이디어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몽글몽글 맞아. 나와. 그런 게 되게 몽글몽글 중요한 것 나와. 같아. 왜냐면 사업의 트렌드가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쓱 알죠? 쓱 배송. 쓱 배송에서 강아지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뭐 9월 초부터. 장난 아니죠. 와.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그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 교육이 안 안 돼 되어 있다. 있다. 교육된 분들을 엄선해서 교육을 해서. 우리 그 사업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면 쓰기 사갔으면 그렇죠. 쓰기 사갔지. 그러니까 해야 된다니까. 말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작은 기업을 진짜 사갈 수 있잖아. 그럼 사가야지. 그게 진짜 또 다른 합병을 그렇지. 꿈꾸며 그러니까. 사가는 걸 꿈꾸면서 그러니까. 뭘 키워야 돼. 그게 또 다른 그렇다니까. 희망입니다. 요즘에서는 미국의 작은 부자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네네. 우리가 돌파가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금수저가 맞아. 아니고서는 맞아. 계단을 올라갈 거는 그렇지. 큰 시장이 있는 거에서 뭐를 시작하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 최근에 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자기 친구들 20명, 30명 모아놓고 블로그에다가 이제 댓글 다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홍보 마케팅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작게부터 시작해도 그게 이제 경력이 쌓이고 거래 업체가 쌓이고 그 다음에 뭘 해야겠다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댓글만 해주는 회사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음. 그걸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줄 수 있으면 회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학생들이 마케팅 회사 많이 차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배달에서도 댓글 달아주는 그런 회사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렇게 생기는 거지. 필요와 맞아. 충분에 따라서 작은 회사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어쨌든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도전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애견 시장은 누가 뭐래도 막을 수가 없죠. 현대차도 지금 광고를 하는 거 보면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우고 이번에 차 나온 거 그쵸. 애견 막 차 나왔잖아요. 그쵸. 애견 이거 맞아요. 안전벨트하게 하고 막 맞습니다. 그거 나왔잖아. 그렇게 바뀌고 있는 맞아, 거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이제 동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또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가 아닐까. 좋습니다. 이거랑 연결지어서 결혼식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